여러분이 성게를 밟는다면 그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뾰족한 가시 좀 보세요. 찔리셨나요? 으악! 성게는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어떤 생물에게도 저항할 수 있는 훌륭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에 찔려도 위험하고 한 입 물어도 위험하죠. 독을 피할 수 없어요. 성게는 세계의 모든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게는 대부분 얕은 물가의 바위 웅덩이나 암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사람들은 성게를 많이 밟을 수 있어요. 성게의 길고 독이 든 뾰족한 가시는 바늘처럼 보입니다. 만져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 가시는 꽤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강한 독까지 내뿜습니다. 치료제요? 가시를 빨리 제거하고 소금물로 씻으세요. 성게를 좋아하는 작은 해양 포유류가 한 마리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해달이에요. 귀엽다고 해서 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해달은 거의 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낮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달은 무리에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서로 손을 잡습니다. 해달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방 인치당 100만 개의 털이 있어요. 인간은 고작 2,000개 정도예요. 해달은 도구도 잘 다룹니다. 돌을 망치처럼 사용해서 조개 껍질을 열 수 있죠. 자, 여러분, 성게를 여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해달에게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스톤피쉬는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할 거예요. 돌이랑 가장 닮은 미인을 뽑는 대회가 아니고서야 말이에요. 이 물고기는 작고 반사되지 않는 눈과 거친 피부로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섞일 수 있습니다. 머리도 크고 입은 더 큽니다. 그리고 바위가 가득한 곳에 살죠. 해변에 있다고 해서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죠.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한 발로 밟거나 손으로 잡는 것조차도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이들의 등지느러미에는 매우 강한 독이 있거든요. 발로 밟으면 이 독이 분출되는데 마비나 심지어 심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스톤피쉬가 물속이든 어디든 간에 가장 위험한 생물 중 하나라는 건 놀랄 일이 아니죠. 바위가 많은 곳을 돌아다닐 때는 조심하세요. 이 물고기는 숨바꼭질하는 것을 좋아해요. 상자 해파리의 촉수는 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촉수에는 침세포가 5,000개나 있어요. 보통 물에만 사는 동물치고는 인상적이죠? 이들의 독은 먹고 싶은 건 무엇이든 마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쏘인다면 아주 많이 아플 거예요. 상자 해파리의 독에는 심장, 피부세포, 심지어 우리의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상자 해파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네요. 자외선 차단제, 탄산음료, 커피 혹은 또 다른 유명한 방법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효과가 없어요. 최선의 선택은 그냥 바닷물일 겁니다. 바다의 지배자는 상어가 아니라 해파리인 것 같군요. 자, 근처 바다의 바위 웅덩이를 살펴보세요. 이 귀엽고 작은 문어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꾸 파란 고리가 있네요. 귀여워라.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문어는 좋은 애완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어는 화가 나면 모두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파란 형광빛을 번쩍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빛을 보면 도망가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 문어의 독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더 위험해요. 또한 알려진 해독제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을 찍고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요? 그냥 도망가세요. 아무리 문어라고 해도 보통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까요. 전 차라리 장난감에 새우나 붙이고 놀래요. 해저 근처에 큰 통나무가 보이시나요? 어쩌면 오래된 배의 일부, 보물, 금, 다이아몬드일지도 몰라요. 횡재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뭔가 눈에 띄네요? 헤엄을 치고 있어요. 이 통나무는 상어나 돌고래가 아니에요. 바다 악어입니다. 자,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바다에서 이 악어를 마주친다 해도 이들이 여러분을 음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악어의 목에는 물속에서 익사하는 것을 막아주는 특별한 밸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이 악어는 근처의 섬으로 가는 중인데 맨몸 서핑이 가장 빠른 이동 방법일 뿐일 겁니다. 배를 탈 수가 없다네요.
멀리서 보는 건 괜찮습니다. 당장 해안으로 헤엄쳐 가지는 마세요. 바다악어는 얕은 물에 매복해 점심을 사냥하길 좋아합니다. 제가 백상아리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때가 있다면 그건 아마 제가 악어와 함께 잠수를 했을 때일 겁니다. 백상아리가 제대로 자극을 받는다면 악어를 한입거리로 잡아먹을 테니까요. 멕시코 해안에서의 항해라니 완벽한 휴가일 것 같죠? 태양과 푸른 물, 가장 큰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생물까지요. 잠깐, 뭐라고요? 바키타 돌고래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인사나 사인을 해주려고 배에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부끄러움을 정말 많이 타거든요. 스페인어로 작은 소를 뜻하는 바키타는 바다에 사는 작은 포유류입니다. 눈 주위에 검은 자국이 있는데 제 눈엔 바다 판다처럼 보이네요. 이 돌고래를 보게 된다면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이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로 어망에 이 돌고래들이 사고로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야생에 10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전설이죠. 코끼리 거북, 푸른 발얼간이새, 갈라파고스 붉은개, 붉은 입술 부치까지요. 하지만 만약 이곳에서 수영을 한다면 물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바로 이구아나죠. 어디에나 있어요. 이 거대한 해양 파충류는 수중 바위에서 자라는 해조류를 먹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채식주의자예요. 동네 물고기들이 틀림없이 기뻐하겠네요. 이 이구아나에게는 수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고 납작한 꼬리와 매일의 일광욕을 위해 바위 위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재채기를 자주 하거든요. 감기에 걸린 건 아니에요. 재채기로 소금을 내뿜어요. 특별한 분비선이 코에 소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이렇게 재채기로 소금을 제거합니다. 고통스럽겠어요. 멋진 건 이 이구아나가 사람과 함께 물속에 머무는 것을 개의치 않아 한다는 거예요. 이 섬은 아주 오래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생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해변에서 조개껍질 줍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주운 조개껍질에 주인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달팽이는 이 세상 어디에나 있고 대부분 만져도 무해합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죠. 절 믿으세요. 정자고둥은 육지에 사는 달팽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채식주의자도 아니에요. 독이 있는 바다 생물은 500여 종이 넘습니다. 그중 몇몇은 사람을 심각히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달팽이들은 매우 사악해요. 청자고둥은 작살 같은 이빨로 독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치실도 안 쓴다네요. 청자고둥의 독은 마비, 실명, 폐기능 상실, 그리고 더 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뒷마당 달팽이에게 잘해주는 게 좋겠어요. 달팽이들이 청자고둥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잖아요. 바다 생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나요? 자, 그렇다면 태즈메니아산 붉은 손 물고기를 만나보세요.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않고 걷는답니다. 이들은 바다 바닥을 거닐기 위해 지느러미 모양의 손을 사용합니다. 이 해저의 보행자들은 수영하는 사람이나 보트의 방해를 자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물고기를 애완동물 삼아 집에 데려가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냥 손만 흔들고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만약 불가사리가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한다면 이는 불가사리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불가사리는 자기를 그냥 놔두라고 할 겁니다. 이들은 항상 심술궂어요. 바닷가의 해변 친척들과 달리 악마 불가사리는 크고 위험합니다. 이 불가사리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같은 거대한 산호지대에서 보통 발견되는데요. 이들의 독은 인간들에게도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불가사리의 몸에는 독가시가 가득합니다. 즉각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강력한 독이죠. 통증은 3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사리를 잘못 문지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메스껍고 구토를 하게 될 거예요. 완벽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기에 딱히 이상적이지 않죠. 복어는 작고 귀여워 보이지만 잘못 다룬다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복어는 전 세계의 수중 생일 파티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풍선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밌게도 모든 복어에게 독이 든 뾰족한 가시가 달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복어는 부드럽고 귀여워요. 하지만 못된 녀석들의 몸 안에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5만 원도 넘던데 이상하네요.
혹시 일본의 별미 푸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독성이 있는 보거 요리예요. 젊은 요리사는 보거를 손질하는 훈련을 몇 년에 걸쳐 합니다. 하지만 한번 실수를 한다면 그 고객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상어는 보거독의 면역이 된 유일한 동물입니다. 상어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사실이죠.